안녕하세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의 오민영 책임입니다. 오늘부터 파스타 구축 관련해서 2일차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스타 구축에 대한 설명과 실습 영상을 통해서 로컬 PC에 파스타를 구축해보는 실습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파스타 설치 전에 파스타 배포를 위한 기본 구성 및 이론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설치를 지원하는 IaaS의 종류는 AWS, 오픈스택, 애저, 구글, GCP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Iaa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스택은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대규모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리소스 풀을 제어하는 클라우드 운영체제입니다. 설치형 IaaS라고 오픈스택은 대부분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vSphere입니다. VM웨어 vSphere는 서버를 가상화하는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입니다.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다수의 운영체제를 실행하기 위한 논리적 플랫폼으로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는 앞서 클라우드 가상화에 대한 설명에서 호스트 OS 위에 게스트 OS를 만드는 방식의 가상화 방식으로 서버를 가상화하여 IT 인프라 관리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특징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WS입니다. AWS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빌딩블록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딩블록이란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기본적인 회로를 이루는 말로 클라우드에서 모든 유형의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데 사용합니다. AWS는 아시다시피 글로벌하고 광범위한 클라우드 기반 제품을 제공합니다. GCP, 즉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구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지역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호스팅을 제공하는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GCP는 수십 개의 IaaS, PaaS 및 Saa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아래 설명은 다른 IaaS에 대한 장점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애저는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구축,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저희 파스타는 이렇게 5가지의 큰 IaaS들을 사용해서 구축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각각의 IaaS의 가격 정책이나 프라이빗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퍼블릭을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IaaS를 고르고 그 위에 파스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파스타를 사용하게 됩니다. 파스타는 이러한 IaaS마다 다른 특성에 따라서도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각각의 IaaS에 대해서 맞는 설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파스타 체험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레이파크의 경우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하여 파스타 포털을 배포한 형식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IaaS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다음 장부터는 보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쉬는 쉽게 말해서 파스를 이루는 VM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보쉬는 초기에 클라우드 파운드리 파스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젠킨스, 하둡 등의 얌 파일 형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쉽게 배포할 수 있으며 수백 가지의 VM을 설치할 수 있고 각각의 VM에 대해 모니터링, 또 장애 복구 등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프로젝트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클라우드 파운드리의 보쉬를 이용하여 플랫폼을 설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쉬는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VM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후에는 CF/CLI를 통해서 앱을 배포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설치해보는 실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쉬를 먼저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보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쉬는 우선 매니피스트 파일을 사용합니다. 이 보쉬 매니피스트 파일 안에는 어떠한 보쉬를 만들 것인지 또 어떠한 릴리즈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니피스트 파일을 사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각 부분의 상호작용 방식을 정의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보쉬 매니피스트를 가지고 해당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각 부분에 에이전트를 배치해서 하나의 제품에 오류가 발생하면 운영자에게 신속하게 경고하고 문제를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쉬를 사용하면 우리가 사용하던 플랫폼에 VM이 오류가 나거나 꺼지더라도 보쉬가 이를 관리해서 다시 수정을 해주거나 복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보쉬 커뮤니티에서 보쉬로 구축된 다양한 릴리즈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보쉬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릴리즈라고 합니다. 릴리즈는 릴리즈 자체적으로도 매니피스트를 가지고 있고 해당 매니피스트 파일을 가지고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릴리즈의 매니피스트 파일은 소스코드와 운영체제의 종속성 그리고 종속 파일들이 명확히 식별한 다음 모두 함께 패키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니피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릴리즈는 하나로 압축이 되어 보쉬 서버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운영자가 해당 릴리즈를 배포하려고 할 때마다 보쉬는 동일한 방식으로 릴리즈를 재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릴리즈를 배포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모든 방법은 릴리즈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보쉬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다음은 보쉬의 컴포넌트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쉬를 설치하게 되면 보쉬는 아래 그림과 같은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VM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맨 위에 있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CLI를 통해서 보쉬 디렉터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아래 왼쪽 첫 번째에 있는 디렉터라는 것은 VM을 생성 또는 수정할 때 설정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VM의 부트스트래핑 스테이지에서 사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츠는 디렉터와 에이전트 간의 통신을 하는 메시지 채널입니다. VM 모니터링과 특정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레지스트리는 VM 생성을 위한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곳으로 보쉬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없어진 컴포넌트입니다. 또 아래에 있는 헬스 모니터는 보쉬 에이전트, 그러니까 보쉬를 통해서 배포된 VM의 에이전트를 배치된 에이전트로부터 클라우드 상태 정보를 수집해서 클라우드로부터 경보 정보를 발생하거나 발생된 경보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블롭 스토어가 있습니다. 블롭 스토어라는 저장소는 릴리즈 그리고 컴플리케이션 패키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드롭릿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서 블롭 스토어에 공유해 두었다가 다시 배포하거나 할 때 해당 블롭 스토어에서 다시 찾아서
읽어드려서 사용하는 식으로 파스 서비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UAA는 보쉬 사용자 인증 처리를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디렉터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디플로이먼트 시에 필요로 하는 스템셀과 릴리즈, 디플로이먼트의 메타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이전트는 보쉬로부터 배포된 VM들에 배치되며 디렉터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 좀 전에 보셨던 헬스 모니터에 모니터링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DNS에는 각각의 VM에 배포된 DNS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쉬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의 한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각각의 정보는 조금 알고 계셔야 이후에 파스타를 설치하고 사용할 때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조금 집중해서 읽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보쉬 컴포넌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스템셀과 릴리즈, 디플로이먼트의 메타 정보가 저장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스템셀과 릴리즈, 디플로이먼트의 메타 정보는 보쉬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릴리즈는 VM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스템셀 안에는 각 VM에 설치된 운영체제 이미지 그리고 에이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니피스트는 어떤 VM을 생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VM에 어떤 스템셀과 릴리즈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VM의 네트워크 정보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매니피스트 파일이 들어가 있으며 이렇게 릴리즈와 스템셀 매니피스트 3개를 보쉬의 3대 구성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보쉬 CPI를 통해서 IaaS 환경에 가상 머신을 배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릴리즈부터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즈는 크게 패키지와 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패키지는 실제 VM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잡스는 VM에서 수행될 프로세스로 보쉬가 해당 설치 파일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고 또 보쉬가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종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프로세스의 시작, 종료 스크립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릴리즈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스템셀은 VM에 올라가게 되는 운영체제의 이미지와 보쉬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M 위에 우분투를 올린다거나 우분투 OS에서 사용되는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잡이나 패키지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VM 위에 올라갈 스템셀과 에이전트를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스템셀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합니다. 스템셀 자체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블롭스터로부터 잡이나 패키지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매니피스트는 각각의 정보들을 조합해 놓은 매뉴얼이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쉬 디플로이먼트 매니피스트는 컴포넌트 요소 및 배포의 속성을 정의한 YAM 파일이며 디플로이먼트 매니피스트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스템셀을 사용할 것인지, 릴리즈 이름과 버전, 어떤 용량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보쉬 CLI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보쉬 디플로이먼트 매니피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배포 이름과 배포를 관리하는 보쉬 디렉터에 UUID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블록에서는 디플로이먼트 안에 각 릴리즈 이름 버전 및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블록에는 네트워크 구성 정보가 있고 리소스 풀스 블록에는 보쉬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가상 머신의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 블록에는 컴파일 시 필요한 가상머신의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블록에는 보시가 배포 중인 작업 인스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 블록에서는 작업에 대한 구성 및 자원 정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퍼티스 블록에는 글로벌 속성과 일반화된 구성 정보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끝인데, 보시 디플로이먼트 매니피스트 내용은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이후에 실습을 해보면서 디플로이먼트 매니피스트를 조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으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컴포넌트와 구성으로 보시가 이루어져서 작동하는지는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이후에 나올 실습을 따라오기 쉽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공부해 주시고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파스타 버전별 보시 구성입니다. 파스타 3.1까지는 클라우드 파운드리 보시 1을 기준으로 보시를 설치하였고, 파스타 3.5부터는 보시 2를 기준으로 보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시 2는 클라우드 파운드리에서 제공하는 보시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하여 보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스타 6.0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디플로이 방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한꺼번에 파스타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 1과 보시 2에 대한 구성도와 비교입니다. 보시 1을 사용했을 때에는 보시 이닛과 보시 CLI를 보내서 파스타의 얌을 통해서 하나씩 컨트롤러와 컨테이너들을 배포했어야 했습니다. 보시 2로 넘어오면서 지금의 보시 2에서는 보시 인스톨러를 통해서 보시 VM 하나를 우선 배포하고 그 이후에 파스타 인스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파스타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배포합니다. 보시 2는 보시 CLI를 통해서 보시와 파스타를 모두 생성할 수 있고, 보시 생성 시에 보시 디플로이먼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시를 생성하며 보시 생성 후에 파스타 디플로이먼트를 활용하여 파스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 1과 보시 2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파스타를 배포할 때 컨트롤러와 컨테이너 전부 다 별도로 배포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통합해서 하나의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스타 설치에 앞서서 보시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파스타 설치 환경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스타 설치 가이드 및 GitHub 소개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itHub에 설치 가이드들을 올려놓았습니다. 파스타 6.0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거나 자세한 설치 방법을 원하실 경우 해당 주소에 방문하여 설치 가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실습할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설치 방법 또한 GitHub에 있는 설치 가이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파스타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운영 환경 설명 및 배포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셉션 서버 구성입니다. 보시 VM과 파스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셉션이라는 서버를 구성 맨 처음 해야 합니다. 파스타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패키지 및 라이브러리, 그리고 매니피스트 파일 등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배포 작업 및 실행 서버입니다. 실제 IaaS에서도 IaaS에 먼저 인셉션 VM이라는 것을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파스타를 설치할 컴퓨터를 하나 준비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셉션 서버의 조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셉션 서버는 보시 설치와 보시 디렉터를 설정하는 서버입니다. 그럼 환경 구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셉션 서버는 외부와 통신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래는 보시와 파스타 설치를 위해서 인셉션 서버에 구성해야 할 컴포넌트들입니다. 우선 보시 CLI 6.1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고 루비와 루비데브, 오픈SSL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시 디펜던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디펜던시 설치는 이후에 나올 의존성 설치라고도 하는데 스크립트를 제공하니 그 스크립트에 따라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시 디플로이먼트는 보시를 설치하기 위한 매니피스트 디플로이먼트가 필요하고 파스타 디플로이먼트, 즉 파스타를 설치하기 위한 매니피스트 디플로이먼트가 필요합니다. 보시 디플로이먼트와 파스타 디플로이먼트는 오픈소스로 파스타 깃허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치 파일들과 디플로이먼트를 다 준비하셔야 파스타를 설치할 기본적인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본 교육에서 사용할 보시 라이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사용하려는 파스타는 일반적으로 IaaS를 이용하여 배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상 IaaS를 개개인이 모두 소유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로컬에서도 IaaS 대신에 써볼 수 있도록 보시 라이트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건 클라우드 파운드리에서 로컬 환경에서도 파스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는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따라서 보시 라이트로는 실제 파스타 운영 환경 구성이 어렵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aaS 위에 바로 보시를 올리는 대신에 보시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버처박스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보시 라이트 기반의 파스타 설치는 우분투 OS에 버처박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 보시를 설치하고 파스타를 설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또 앞서 전제 조건으로는 본 설치 가이드는 우분투 18.04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셉션을 만들 때 올리는 OS는 우분투 18.04 버전을 사용하며 다른 버전으로 사용 시에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 파스타 운영 환경과 실습에서 이용해볼 보시 라이트를 이용한 파스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스타를 구축할 때는 상단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인셉션 서버를 구축합니다. 인셉션 서버에는 우선 우분투 등의 하드웨어를 올리고 하드웨어 OS를 올리고 그 위에 보시 CLI와 보시에 설치된 파스타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CF CLI를 설치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IaaS 위에 실제로 보시 VM이 설치되게 되고 이 보시 VM은 보시 CLI와 통신을 하면서 어떤 VM을 설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 CLI를 통해서 파스타 배포 명령을 내리면 해당 내용이 보시 VM으로 넘어가게 되고 보시 VM에서 실제 VM들을 생성하는 명령을 IaaS 위에다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 VM 옆에 생성되는 UAA, 디에고, 블롭스터 등의 VM들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오늘 실습을 할 환경은 보시 라이트라는 환경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보시 라이트를 이용해서 파스타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IaaS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구축을 연습하기에는 IaaS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므로 IaaS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로컬 환경에서 구축해 볼 수 있도록 보시 라이트를 클라우드 파운드리에서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보시 라이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파스타를 구축할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드웨어나 컴퓨터, 노트북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을 거고 그 위에 우리는 이제 가상화 툴인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란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는 IaaS를 대신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인셉션이라는 서버를 만들고 인셉션이라는 VM을 만들고 그 인셉션 위에 OS를 우분투로 올리게 됩니다. 즉, 이 우분투 서버까지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드는 테스트 환경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셉션 서버에 보시 CLI를 설치하고 이후에 앱을 배포할 때는 CF CLI를 설치해서 앱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서는 IaaS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시 CLI를 통해서 보시 VM을 올리는 것처럼 대신 버처박스 위에다가 보시 CLI를 이용해서 보시 라이트 기반의 보시 VM을 올릴 것입니다. 이 보시 라이트를 이용해서 보시 VM을 버처박스 위에 올리게 되면은 이 VM이 IaaS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 매니저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 VM 위에 컨테이너를 올릴 수 있게 되고 이제 이쪽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해당 보시 VM 위에 보셨던 VM들이 위에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적인 운영 환경에서 구성은 IaaS에서 VM을 하나씩 생성해 거기에 파스타 구성 요소인 UAA, 디에고셀, 글롭스토어, 크레드허브 등을 VM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용해 볼 보시 라이트라는 것은 이러한 UAA 같은 VM들을 VM이 아니고 컨테이너로 생성되어 관리를 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보시 라이트라는 것은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운영할 때 사용하시기에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잘 망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테스트를 위해서 구축하는 환경이란 것을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 배포를 하셔보시면 좋겠지만 또 보시 CLI를 통해서 배포하실 때 쓰는 명령어나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이 각각의 IaaS별로 조금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파스타 배포 방법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배포를 해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론적인 기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실습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설치 환경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파스타 설치해서 인셉션 서버 설치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육 전에 배포해드린 스크립트 파일이 있을 건데 이 파일을 열어서 한번 봐주시면 이제 VM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우분투 설치를 한 후에 SSH 서버를 설치해서 접속하는 데까지가 이번 시간에 해볼 실습입니다. 그러면 우선 맨 위에 적혀있는 이 주소줄로 들어가서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와서 이제 아래를 내려보시면은 윈도우용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16.0 플레이어 사용해보기를 클릭해서 지금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게 되고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놓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 저는 미리 설치해놓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Non-Commercial Use Only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을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사용 환경입니다. 만약에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할 시에는 따로 이제 사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제 바로 여기서 인셉션 서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Virtual Machine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인스톨러 디스크 이미지를 먼저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금 환경 설정을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후에 설정해 주는 걸로 선택을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우리가 깔아야 할 OS는 우분투 64비트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다른 걸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찾으셔서 우분투 64비트를 클릭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처머신의 이름은 인셉션으로 지정해줍니다. 또한 우리는 이걸 저장하는 폴더가 충분한 하드 용량이 있는 곳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C보다는 D에 따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용량을 확인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맥시멈 디스크 사이즈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IaaS를 사용할 경우에는 디스크 사이즈를 100기가 정도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육용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한 80기가에서 100기가 정도로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일단은 80기가로 잡아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80기가로 해주고 이 밑에 Store in Virtual Disk as a Single 파일은 이 하나의 파일로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파일로 지정할 것인지인데 아래 있는 거는 이동하기 쉽지만은 퍼포먼스적 측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의 싱글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화면에서 바로 피니시를 누르지 마시고 커스터마이즈 하드웨어를 클릭해 줍니다. 우리가 일단은 보시라이트를 이용해서 설치할 파일의 기본적인 메모리는 일단은 6기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6기가로 하면은 너무 금방 쉽게 깨지는 면도 있고 잘 빠르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지금 4기가로 되어 있는 거를 12기가 대략 12기가 정도까지 올려서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거보다 낮게 설정을 하시게 된다면 이후에 보시 VM을 설치할 때 버처박스 안에 있는 cpi.yaml을 고쳐서 보시 VM의 설정을 바꿔주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12기가로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다르게 설정을 하시는 경우라면 전문가 교육 때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세스는 4코어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Virtualize Intel VTX 이 옵션을 꼭 체크를 해주어야만 해당 우분투 내에서 버처박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나중에 버처박스를 설치하거나 보시 VM을 이렇게 설치하실 때 에러가 날 때 이러한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팅할 때 ISO 이미지를 쓰겠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브라우저에서 iOS 이미지를 입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ISO 이미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여기 우분투 설치에 있는 releaseubuntu.com에 접속을 하셔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데스크톱 이미지 옆에 있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밑에 내려가서 여기 데스크탑 AMD 64 ISO를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줍니다. 이게 2기가짜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미리 다운을 받아 놓았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아서 아까 ISO 이미지 넣는 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다운받아 놓은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네트워크 어댑터인데 여기서 NAT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딱히 고칠 필요가 없으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기 디스플레이에서는 사실상 이게 같이 메모리를 공유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3D 그래픽 이미지를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체크 해제해서 좀 램을 뺏기는 걸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클로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인셉션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더블 클릭하시거나 위에 초록색 버튼 클릭하셔서 VM을 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셉션이 처음 만들어져서 OS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ISO 이미지를 로딩하게 되겠고 이제 이거를 조금 기다리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언어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언어는 영어 그대로 기본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한국어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한국어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분투 체험하기가 아닌 우분투 설치를 클릭해 주세요. 키보드 레이아웃은 그대로 계속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 설치와 최소 설치가 있는데 일반 설치는 이런 웹브라우저나 유틸리티, 오피스 등 다른 기타 설치를 한 번에 하는 것이고 조금 설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엔 최소 설치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설정에는 우분투 설치 중 업데이트 다운로드 이 부분 그대로 체크하시고 계속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디스크를 지우고 우분투 설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설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디스크를 바뀐 점을 디스크에 쓰겠냐는 경고 메시지가 나는데 저희는 이전에 바뀐 사항이 디스크에 없으므로 그냥 계속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역을 설정하는 게 나오고 서울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쓸 유저 이름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유저 이름은 무조건 우분투로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쉬 VM을 설치하거나 파스타 VM을 설치할 때 유저 네임을 정하게 되는데 그쪽에 웬만해서는 대부분 우분투라는 이름을 고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 다른 이름으로 만들 시에는 조금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하셔서 이건 꼭 오타 없이 우분투란 이름으로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호는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해도 되고 저는 여기서 1234라는 번호로 그냥 하겠습니다. 암호 재입력을 해주시고 자동으로 로그인 하거나 로그인할 때 암호 입력 이거 두 개는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후에 접속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로그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에 인셉션이 만들어졌고 인셉션이란 VM 위에 우분투 OS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PT에서 네, 지금 이 부분인데 저희 밑에서 보시면은 이제 하드웨어는 우리 컴퓨터고 그 위에 윈도우가 올라와 있고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이 위에 인셉션이란 VM을 만들어서 이 위에 우분투 OS를 올리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거는 설치만으로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 이 화면을 보시게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조금 다른 거를 설치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후에 여기서 바로 컴퓨터를 쓰는 것보다는 SSH를 접속해서 이 우분투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미리 모바텀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쓰시는 그런 SSH 접속 플레이어를, 접속 터미널을 이렇게 생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검색을 하시면은 뭐 푸티도 나오고 모바 엑스텀도 나오고 뭐 파워쉘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모바텀을 제일 익숙하게 사용을 해서 모바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텀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로 접속을 하신 뒤 홈 에디션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포터블 에디션과 인스톨러 에디션이 있는데, 이 인스톨러 에디션 버튼을 눌러주셔야 바로 프로그램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이제 모바텀 인스톨러가 설치되게 되고, 이제 저는 이것도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접속 툴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모바텀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모바텀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만약에 푸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푸티를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고, 파워쉘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워쉘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회사에서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세션들이 많은데, 만약에 쓰시는 세션이 없다면 깨끗하게 나타날 것이니 이런 거는 그냥 확인만 해주시고, 이제 천천히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의 인셉션에 OS가 설치되는 것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도중에 과정을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 시간엔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것으로 VM웨어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우분투를 다운로드 받아서 ISO 파일을 여기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제 설치를 한 뒤에는 터미널에 들어가서 오픈 SSH 서버라는 것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우분투를 올리는 설치만으로도 한 10분 이상이 걸리고, 이제 여기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처음에 실행하게 되면 이것도 한 10분 이상 걸리므로 이번 시간에는 개발 환경 설치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보쉬 VM 배포가 있는데, 파스타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종속성 파일을 설치하고 보쉬 CLI를 설치한 뒤에 버처박스 6.0까지 설치를 하면 보쉬 VM을 설치하실 수 있는, 배포하실 수 있는 과정, 준비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운을 받고 보쉬 VM을 디플로이하고, 그 다음 크레드허브 CLI를 설치해서 크레드허브는 아까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크레드허브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바로 보쉬 로그인 쉘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서 보쉬에 로그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또 점프박스 키를 이용해서 보쉬 VM에 접속해보고 보쉬로 배포된 프로그램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V박스 환경 저장은 지금 보쉬 라이트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IaaS를 쓰는 게 아닌 조금 취약한 환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닫고 저장할
닫을 때 이렇게 VBox 매니지에서 컨트롤 VM 명령어를 입력해서 버처박스에 있는 환경 저장을 해주어야 정상적으로 배포된 보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파스타 배포를 하고 클라우드 컨피그를 올리고 런타임 컨피그를 등록하고 스템셀을 등록, 이 세 가지는 파스타 배포 전에 꼭 해야 되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진행할 거고, 그 다음 파스타 AP 설치해서 커먼 바스를 수정할 거고 파스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여기 파스타 배포가 아마 기본적으로 오늘 제공해드리는 주소가 아닌 직접 파스타 가이드에서 다운을 받게 되면은 1시간 40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컴파일된 릴리즈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한 1시간 정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스타가 전부 다 배포되고 나서는 이제 이런 보쉬 명령어 연습들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 이제 그 뒤에 CF, CLI를 통해서 앱을 배포하고 스페이스와 ORG 이런 것들을 생성해보고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지금 와이파이 환경을 사용하는 중이라서 조금 느리니 이것은 저희가 편집을 통해서 조금 뒤로 넘겨서 설치가 완료된 모습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끝나게 되었고, 새로 설치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하니 지금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가 밖으로 안 움직여도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그리고 알트 버튼을 같이 누르시면은 외부로 마우스가 이렇게 빠져나오니 이걸 이용해서 플레이어 버튼 옆에 이 버튼에서 리스타트 게스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부팅을 해주시게 되면은 우분투 OS는 설치가 끝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안내창이 곧 나온 뒤에 sudo apt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최초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모두 눌러주시고, 지금 인셉션 VM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넘락 버튼이 자동으로 꺼지거나 켜지게 되는데, 이런 거 유의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런 안내문은 전부 다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터미널을 검색해 줍니다. 터미널을 검색해 주면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하던 CMD와 마찬가지로 이 우분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CLI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분투의 CMD 창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 화면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먼저 sudo apt install opensh 서버를 입력해서 SSH 서버를 먼저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Y로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맨 처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뭐 이런 식으로 넘락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고,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느냐 이런 물음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제가 중간에 언어팩 다운로드를 스킵한 상태라서 이런 업데이트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 또한 그냥 클로즈 눌러주시면 되고,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터 이것도 리마인드 미 레이터 눌러줍니다.
이렇게 SSH 서버를 깔았으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연결을 하기 위해선 이 우분투 서버의 IP를 알아내야 합니다. IPA를 입력해 주세요. 그럼 이제 IP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innet, 이 정보가 이 우분투 서버, 이 인셉션 서버의 IP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기본적인 SSH 접속 포트는 22번이므로 넘어가셔서 SSH,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세션에 들어가서 SSH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 IP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IP는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본인의 IP 잘 확인해 주시고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유저네임에는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미리 입력해 놓으면 계속 편하게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분투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알림창이 뜨게 되는데, 이건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접속을 한번 했던 이력이 있어서 이제 리모트 서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바꾸겠냐고 하는 메시지니 accept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인셉션 창은 내려놓도록 하겠고, 다시 스크립트와 이 SSH 접속 창을 눌러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A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sudo apt update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해 주셔야 이후에 애플리케이션을 또 깔 수도 있고, 이제 204개의 패키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나오니 sudo apt 업그레이드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yes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여태까지 나와 있는 기본 앱들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본인의 인터넷 환경에서 속도는 조금 더 빠르거나 느릴 수 있으니 이 화면을 완료되면은 이제 개발 환경 설치는 끝이 난 거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업데이트를 좀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파스타 포털에 대한 소개와 파스타 가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가이드는 파스타 포털에서 플랫폼 설치 가이드를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으며, 여기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설치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부시부터 나와 있으며, 저희는 이제 이 설치 절차에 맞춰서 비슷하게 실습을 진행해 주신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제 가이드와 실습이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설치 파일 다운로드 부분인데, 여기서는 Git을 이용해서 GitHub의 파스타 디플로이먼트를 다운받는 과정이 기본 가이드에는 제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미 묶어놓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것이고, 그거 외에는 전부 부시 설치 가이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업데이트가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apt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 시간은 본인 컴퓨터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시간에 끝이 났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되셨다면은 개발 환경 세팅, 즉 인셉션 서버 설치는 완료가 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고,
다음 강의에서는 보쉬 VM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